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국무총리실 검증이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이번 주 총리실에서 구체적인 검증 계획을 밝힐 예정인데요. 이르면 이달 안으로 검증 작업을 맡게 될 판정위원회 가동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부울경 단체장이 총리실에 김해 신공항 확장안 재검증을 공식 요청한 뒤 2, 3주 내로 재검증 판정위원회가 가동될 거란 예측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판정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정 지연 우려 속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9일 개각 대상에서 빠지면서 검증 작업이 다시 속도를 낼 거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총리의 교체설이 재검증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총리는 실제 지난 13일 부산시장과 경남지사와의 비공개 회동 자리에서 재검증 절차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고 총리실은 화요일인 20일 판정위 구성과 검증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판정위 가동도 이달 안으로 가능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번 추석 전에 검증 절차가 마무리될 거란 전망은 현실적으로 힘들게 됐지만 올해 안엔 결론이 날 거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또 왜냐하면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정부적 판단하고 그다음에 지금 24시간 뜨지를 못하니까. 한국당 부산시장도 최근 입장을 바꿔 검증 결과가 조속히 나온다는 걸 전제로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에 부산시와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총리실에서 검증해서 다시금 관문공항으로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이익되는 굉장히 명실공히 관문공항 만들어진다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관문공항에 대한 부산의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공항 문제를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활용하는 건 맞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동구청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지역화폐를 출시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력과 예산 낭비라는 찬반 속에 시행된 만큼 과연 이 지역화폐가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동구의 지역화폐 이바구페이 출시 첫날. 공무원들이 민원실 창구에서 지역화폐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전자카드를 받고 원하는 금액을 충전한 뒤 재래시장에서 음식을 구매합니다. 9만도 한 개 하고 10만도 한 개 하고. 카드 단말기에 금액을 누르면 결제 완료. 체크카드 결제 방식과 같습니다. 이바구페이는 재래시장이나 편의점, 병원 등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이라면 대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동구의 지역 화폐인 만큼 이 동구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 금액의 최대 10%를 추가로 받았을 수 있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가 동구 지역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게 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월 한도에 40만 원을 충전하면은 4만 원을 더 충전시켜 줍니다. 그럼 40만 원만 충전하면은 44만 원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개념이 되겠죠. 상당히 좋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인들은 카드 수수료가 없는 데다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지역 화폐의 성공 여부가 얼마나 많이 쓰고 활성화되느냐에 달린 만큼 홍보가 관건. 특히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노인 사용자의 인식과 호응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얼마큼 활성화되고 홍보가 되고 많이 쓰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조금 더 많이 홍보돼가지고 많이 쓰면 상인도 그렇고 소비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지역 화폐 도입 여부를 두고 지자체별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동구 지역 화폐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미확인 비행체 보안이 뚫린 고리 원전에 3, 4년 전에도 잇따라 드론이 출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국가보안시설 가등급으로 분류돼 있는 원전 주변에 드론 등 미확인 물체 비행이 잇따르고 있지만 제대로 된 방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건데요. 원전 인근 주민과 기장군은 반복되는 사건에 불안감을 호소하며 고강도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시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500억 원 이상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26억 원을 배정하는 등 정작 미세먼지 문제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단견적인 처방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기사는 밝혔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시가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던 동해선 원동 역사 건립 사업에 예산을 다시 편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시는 내년 3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추가 비용을 줄이는 작업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개학하는 오늘부터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첫 발을 뗀다는 기사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226억 원을 들여서 고교 3학년 2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여름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8월 중순에 비해서는 밤더위도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가을의 두 번째 절기 처서가 있는 이번 주는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도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공기까지 답답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부산과 울산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올라 있는데요. 대기 정체로 국내외 오염물질이 쌓이면서 하루 종일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노약자 들은 야외 활동 시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은 맑지만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내륙에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경남 내륙은 늦은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울산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내륙 곳곳으로는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금세 올라서 양산을 포함한 일부 경남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한낮에 부산은 30도, 양산 32도, 창원은 3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지만 동쪽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넘나들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도 한 차례 더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점차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에서 네 번째로 영일만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죽도시장과 포항 운하, 송도, 영일대 해수욕장을 아우르는 포항 중심시가지 일원인데요. 침체된 포항 관광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기대됩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경상북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포항시 영일만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했습니다. 포항시 송도동에서 환호동을 잇는 약 2.41제곱킬로미터 73만 평으로 포항 운하에서 죽도시장, 송도, 영일대 해수욕장, 환호공원을 포함합니다. 우리나라 관광특구로는 33번째, 경북에서는 1994년 경주와 97년 울진, 2010년 문경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이번 지정은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 이상,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보유 여부,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토지 비율 10% 이하 등 요건을 충족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을 통한 국도비 지원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반 휴게 음식점의 5개 영업 허용, 축제 및 행사 시 도로 통행 제한 요청, 5개 광고물 표시 방법 제한 완화 등 규제를 덜 받습니다. 무엇보다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개발 의지를 확인한 민간 투자자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특구 지역 내에는 우리 도심 재생 사업과 겹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해상 케이블 사업, 특급 호텔 유치, 구호 포항역 도시 재생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시너지 효과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유일의 해양 관광 특구가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 관광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2020년 부산 비엔날레는 부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으로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할 전시 감독으로 선임된 덴마크 출신의 야콥 파브리시우스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생생 인터뷰 정세민 기자입니다. 2020 부산 비엔날레를 이끌어갈 야콥 파브리시우스 감독.
유럽과 미국에서 25년간 전시 기획자로서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입니다. It's really special for me. I've done a lot of exhibitions within public spaces, within white cube spaces, museum spaces. But this is my biggest challenge. 이미 여러 차례 부산 비엔날레에 작가로서 참가한 적이 있는 그는 부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나타냅니다. I've been here 3 times to see the biennial, to see the city, and that I really enjoyed it. The diversity of the city by the sea, by the nature, and the very energetic city. 부산을 속속들이하는 부산 전문가로서 부산이 미술과 전시 도시로서 갖는 장점에 대해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And all the cities has beautiful sides, touristic sides, shadow sides, different smells, different ways of moving around, and I hope that I will be able to explore that together with the biennial, together with the citizens of Busan, and of course together with the artists. 특히 내년은 부산 비엔날레가 출범 20주년을 맞는 만큼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특별 프로그램 준비로 벌써부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Well, first of all, it's a great honor to be part of the team, to be part of the biennial, and to do the exhibition of the 20th anniversary. I have many plans. I have to cut down on the plans because there's so many. When you visit the city, you experience the city, you get so many great ideas. 부산에 대한 애정과 부산 비엔날레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그는 성공적인 비엔날레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합니다. I want them to become detectives of their own city. And my hope is that through literature, music, and visual art, that the audience will rediscover their city. 덴마크에서 2개의 직장을 모두 제쳐두고 멀리 부산과 부산 비엔날레를 찾을 정도로 부산광인 그가 집어낼 부산의 숨은 매력과 장점이 내년 비엔날레를 통해 전 세계에 어떻게 전파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강서경찰서는 주방장으로 일하다 실직을 당한 식당을 찾아가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47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쯤 강서구 58살 B씨의 중식당에 준비해간 휘발유를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를 던져 방화를 하려다 불길이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식당은 영업을 하지 않던 상태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아파트에 주차돼 있던 고급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로 4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1시쯤 남구 용호동의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 31살 B씨의 시가 8천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차 안에 보관 중이던 스마트키를 찾아내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상경찰서는 주택가를 돌며 여성용 속옷을 훔친 혐의로 49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 반쯤 사상구의 한 주택에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해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여성 속옷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3대11로 크게 패하며 다시 꼴찌로 추락했습니다. 롯데는 두산에 1대3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맞은 5회 말 무려 8점을 잃으며 승기를 완전히 놓쳤습니다. 롯데의 다익순과 김원중은 각각 2이닝 3안타 1실점, 2와 3분의 1이닝 8실점을 기록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롯데는 최근 3연패를 당하며 올 시즌 중간 전적 42승 2무 69패로 현재 꼴찌입니다.
침례병원이 계속된 유찰로 경매가가 반토막난 상황에서 오는 22일 열리는 4차 경매기일에서는 민간에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차 경매기일 침례병원의 최저 매각 가격은 440억 1,400만 원으로 최초 가격이었던 859억 6,500만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 측이 접촉한 매수 의향자도 이번 경매기일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각 가능성이 커지자 부산시는 민간이 매입을 하더라도 침례병원을 병원으로만 활용하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일 간의 갈등으로 한일 산업계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지역 대학이 국내 중소기업들의 원천 기술 개발 지원에 나섰습니다. 부경대학교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원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동남권 중소기업 특별기술지원단을 구성해 운영 중입니다. 지원단에는 첨단 소재와 소재 가공, 해양 등 주요 산업 소재별 전담교원 400여 명이 배치돼 주요 산업 분야 1,194품목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이 큰 159개 소재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원천 기술 개발을 돕게 됩니다. 대학생들의 축제 부산 MBC 해변대학 가요제가 어제 기장군 임랑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예선을 통과한 8팀이 본선에 진출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무대에서 겨루고 기성세대에게는 아련한 옛 추억을 선사하는 등 세대 간의 화합장이 마련됐습니다. 가수 폴킴과 소란, 슈퍼비 등 국내 유명 뮤지션들도 참여해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노후 산단인 양산 일반산업단지의 재생 사업이 오는 12월부터 본격화합니다. 양산시는 양산 산단 재생 사업과 관련한 마무리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11월쯤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1982년 조성된 양산 산단은 도로와 복지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이 열악해 입주업체는 물론 근로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부산시는 2019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K-팝 콘서트 1차 티켓 발매를 내일 오후 8시 국내와 대만, 일본 현지에서 동시에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차 티켓 발매에서는 전체 28,000석 가운데 15,000석을 판매하며 2차 티켓 판매는 다음 달 중순 예정돼 있습니다. 여름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8월 중순에 비해서는 밤더위도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오늘 부산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가을의 두 번째 절기 처서가 있는 이번 주는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은 날이 더운 데다 공기까지 답답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부산과 울산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높게 오르겠는데요. 호흡기가 약한 노약자들은 야외 활동 시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도 한 차례 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점차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다시 극성입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